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장이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신세계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해외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가격대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열리면서 63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저희 신세계 출연진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꼼꼼한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편리하게 또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해설위원님은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해외 시장에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시 좀 잠잠하려고 하니까 이 이슈들의 모든 공통점에 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또 신랄하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중심 또 트럼프의 발언 입에 또 오늘 또 날렸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입을 열면은 이분이 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오고 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의회가 셧다운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지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단기 예산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2시간 동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하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요. 이제는 상원으로 넘어갈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영향력 미칠지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금요일장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잭팟입니다.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항상 제가 금요일날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안 나오지만은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중요한 날에 앞서서 이제 또 차트 흐름을 보니까 좀 변동성 자체도 나오는데요. 오늘 조금 좋은 투자 전략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이번 주는 주 후반에 좀 변동성이 나온 만큼요. 각 종목들의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연결선상을 또 오늘 시장을 통해서 함께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또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죠.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한 흐름 먼저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다시 2800선을 회복합니다. 2800.50포인트로 0.13%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S&P 비교해서 항상 탄력이 조금 더 큽니다. 6835.25포인트로 0.28%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0.02% 보합권으로 다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다시 좀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22860달러로 0.04%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오늘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54%의 상승분으로 1330달러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요. 133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루터킹 휴일로 인해서 하루 밀린 원유 재고 발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63.1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97%의 하락세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먼저 시장 이슈 점검에 앞서서 시세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작년 12월 18일에 상장된 CME 비트코인 선물 지수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10,000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11,000달러까지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11,8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조금의 손실 마이너스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좀 큰 폭의 급락에 이어서 빠르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선물에서 비트코인은 같은 흐름으로 아주 조금 지지부진한 반등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각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나 오프닝에서 전달해드렸던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죠. 미국 하원에서 셧다운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에서의 표결 전망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어제의 발언인데요. 미국이 올해와 내년 금리를 3번씩 올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미국이 올해 3회 인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급증함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채권 약세로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쪽의 의견인데요. 백악관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연준 부의장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5%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0.8% 하락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금 가격이 셧다운 우려에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지금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IA 미 주간 원유 재고 어제 발표가 됐었죠. 690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IEA의 올해 보고서 내용입니다.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며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니뭐니도 좀 이슈에 대해서는 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IEA 쪽에서는 올해 미국 원유 생산량 폭발
포괄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생산량에 대해서 좀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오히려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하방적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63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가격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이슈 시간을 통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뉴스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취재진분들과는 먼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뉴욕 증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구간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달러화 조정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죠. 자, 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유로 FX는 오늘 다시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1.2780달러로 0.02%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추가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생산량 증가에 대한 우려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63.14달러, 0.91% 빠진 가격대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 영향받으면서 하락 반전에 낙폭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슈죠. 현재 구간 1330달러 회복하면서 1334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통화상품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좀 혼조세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가격대 위주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그동안의 상승에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또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좀 기준 삼으시면서 저희가 또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2,800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2,800선 다시 회복하면서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조금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네, 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둘둘로 나눴어요. 저와 마스터님이 업이 있고요. 그리고 김경희 PD와 해설위원님 다운을 들어주셨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엇갈리는 의견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오늘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견 말씀해 주신 걸까요? 역시나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이슈는 의회 셧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산을 둘러싸고 지금 의회에서 진행 중인 논쟁을 생각보다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번 그러니까 한 달 전에도 이 셧다운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번은 조금 더 심각해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한 35% 정도다라고 지금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지금 백악관이 데드라인을 앞두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셧다운 확률이 좀 보통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나올 만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하원에서도 이미 통과가 됐지만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단기 예산안 연장을 좀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기 예산안이 또 한 번 지금 체결이 된다면 이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이 지금 2월 16일이 될 것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리스크가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말 혹은 3월 말에 부채 한도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2월 16일에 또다시 이런 예산안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혼란이 좀 증폭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증시에서 좀 대규모 매도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있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좀 갈등이 봉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시 골드만 쪽의 의견인데 셧다운이 1분기 GDP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타격이 좀 금방 복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금 셧다운이 되면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셧다운들을 다시 보면 그게 그렇게 딱히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채무한도 문제가 이 셧다운 우려와 맞물려 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좀 크게 셧다운이 있었던 1995년, 96년 그리고 2013년도에 있었던 셧다운을 참고를 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스트래터지스트의 의견인데요. 시장은 악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셧다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스트래터지스트의 의견인데요. 증시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더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레벨인 2.63까지 이 부분이 움직일 것인지 지켜보는 중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모기지를 포함한 대출금리 범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어제 장에서 뉴욕 증시 다우가 좀 1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등 역시나 좀 셧다운 우려 같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좀 눌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목요일 밤에 지금 하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상원으로 넘기면서 약간은 조금 불안 심리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죠. 상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찬성표가 60표 정도가 나와야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지금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 이민자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어린이 건강보험 쪽의 그런 예산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을 할 이유가 딱히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어떤 화해 제스처를 좀 적극적으로 펴지 않는다면 이게 좀 타결이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티즌스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는 또 소비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연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연준 이사죠. 랜달 퀄스가 워싱턴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역시 샌프란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은 이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표결이 되지 않으면 토요일부터 의회가 닫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오늘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35%로 좀 점쳐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목요일에는 미국 하원 단기 예산안이 좀 타결된 만큼 상원 통과 여부에 따라서도 또 집중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의견이에요. 다운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네, 들어볼까요? 다운은 제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네. 전제 이게 셧다운이 도대체 뭐냐면요,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쳐서 이제 문 닫는 걸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그 셧다운이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우르르 뭐가 닫아지고 뭐가 문제 생기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셧다운 문제가 왜 갑자기 불거졌냐면 잘 가다가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잘 협의를 했죠. 정치라는 건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리 칩 좀 넣어줘. 칩이 이제 어린이 건강보험인데 칩 좀 넣어달라. 이민자 이건 솔직히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에서 별로 안 좋아서 사실 칩이 제일 가장
논점이었어요. 어린이 건강보험을 연장하자 해서 이제 공화당이 오케이 그러면 해줘 해서 이제 올려놨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해주겠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였어요. 900만 명이나 달하는 어린이의 건강보험을 해주지 않겠다. 그럼 미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과연 공화당 의원들은 과연 지금 좌불안석이겠죠? 왜냐면 내가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같은 당의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밀려가지고 이거 만약에 예산안 이거 칩 못 들어가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재선할 수 있을까요? 재선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5년에 이미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율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셧다운 한번 이거 문제 생긴 뒤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재선을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관철시켜야만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어린이들의 건강보험까지 안 해주면서까지 그걸 다 하겠다. 그거를 감세로 해서 모자란 돈을 메꾸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인기도 그렇지만 이건 좀 약간 도의적으로도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논란의 중심이라는 트럼프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이걸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감기감염 하나 걸려도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 한 18만 원, 20만 원씩 나온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근데 민주당은 이게 또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이거 칩 넣지 마 절대. 그래야 11월에 이기거든요. 민주당이 더 바라고 있어요. 안 넣기를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오히려 더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자극적으로 던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기존 예산, 공화당 예산안, 수정한 그 예산으로는 절대로 사인 안 하게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셧다운이 나게끔 만들려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냐?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하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하고 셧다운 같이 됐는데 물론 밀렸죠. 근데 그게 저점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셧다운에서 밀려준다. 그럼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이제 살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밀려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11월에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완전히 박살나고 민주당이 득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렇게 되는. 뒤에 또 어떤 러시아 스캔들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런 시나리오 가는 게 최상의 그림이 아닌가. 저는 잠시 주시장을 좀 흔들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이롭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원론적인 부분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전의 스캔들까지 좀 연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운은 바람이시라고요? 네. 그렇게 돼야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 같습니다. 네. 물러날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먼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저는 오늘도 좀 업을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압박을 좀 강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뭐 항상 주변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지고는 있지만 아직 추세로는 매도로는 가기는 힘들고 일단 상승에 대한 재료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랠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업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또 마스터님이 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합니다. 전략적인 부분도 또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지금 오늘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겠습니다. 120틱 차트로 보면은요. 네, 오늘 조금 아시아장 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유럽장 열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제 전일 이번 주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네. 강한 매수 추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셧다운이란 재료로서 이제 좀 하방 압력 어제 단기적으로 좀 받았었지만은 네. 오늘 이러한 이슈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보면은요, 네, 2807 라인대와 그리고 2809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네. 이 라인을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의 여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었을 때는요, 현재 당일 시가 라인 자체를 크게 못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20선을 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을 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온다고 했었을 때는 2799 라인대와 그리고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매수로서 당일 고가 라인 일단 돌파 여부 일단은 중요하게 네, 일단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 때는요. 네.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서 매수 대응 접근을 그리고 이제 발표는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었을 때 그때부터 추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계속적으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이런 재료들에 노출되어 있는 지수를 두 분이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해소 시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큰 흐름 안에서 좀 매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2807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매수적인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약수에 대한 조절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계약수 조절에 대한 네.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으로 계약수 조절을 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구간 S&P 500 좀 작은 마디이지만요. 2802포인트 그리고 방금 전에 또 2800선을 잠시 좀 깬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시세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현재 가격대 오늘의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이 유로 FX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로 FX 현재 시세는요. 1.2860달러로 0.04%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먼저 확인하시면요. 1.23370달러까지 올랐었고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0.04%의 보합권 그리고 저가로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1.2720까지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3명은 다운이에요. 저와 해설위원이 마스터니까지 다운이고 김경윤 PD 업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네요.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는 3대1로 좀 나눠진 상황인데 해설위원님 몸 괜찮으신가요? 저희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군요. 네. 일단 뭐 기술자.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매매하실 때 스트레칭 잘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몸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김경영 PD, 업에 대한 의견, 유로 FX에 대해서 워낙 좀 올해 전망을 좀 업으로 가져갔었잖아요. 네, 들어볼까요? 역시나 지금 증시에 대한 전망과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달러를 이야기할 때도 지금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외신에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자금 유입,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안의 처리 없이는 현재 예산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토요일 자정부터 셧다운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고 조금 전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지금 달러가 더욱더 좀 눌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금 달러는 2%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ING 쪽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 의회 셧다운 확률이 좀 눈에 띄게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달러가 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뭐 펀더멘탈 악화를 생각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의회에는 결국에는 의회에서
측에서는 결국에는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화해적 제스처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달러에는 좀 악재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로에는 사실 지금까지 좀 그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셧다운이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ING 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달러가 뭐 바로 좀 하락을 이거에 의해서 좀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좀 살아있는 이슈이고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 우려로 달러 추가 하락은 이런 우려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도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유로에 대해서는 또 상방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그런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운의 의견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출연진들 안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유로 FX에 대해서 다운 들어주셨는데 어떤 전략이죠?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셧다운이 되면 달러가 약세가 돼 있고 그러면 유로는 오르겠지가 이제 당연한 생각인데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 내에서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상승하는데도 달러가 반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나라의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야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이제 올해 이 다음 주가 바로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25일이죠. 21 통화정책 회의인데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과연 지난달 22 의사라고 봤을 때 이번 통화정책 회의 때 이걸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9월까지 양적 하나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연장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걸 왠지 이제 우리는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그널 한 2번인가 줬어요. 2번인가 줬는데 그걸 또 바로 실행은 물론 논의는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현재 유로화 수준도 부담스러운데 더 올라야지 맞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UCB에서 봤을 때는 셧다운 우려로 달러가 추가 약세될 가능성도 조금 존재한데 그래서 자기들이 약간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좀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유로화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완만한 상승을 노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립서비스 같은 발언들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그때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약간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면서 약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운이라기보다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소폭 조정받는 그런 흐름. 지금 지난주에서도 계속 얘기는 드리지만은 유로화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유럽이 양적 완화 축소하는 부분을 계속 실행하게 된다면 유로화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이제 그걸 유로화를 강하게 안 만들려면은 미국 쪽에서 금리를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 쪽도 이 연준으로 봤을 때는 매파적 성향이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지금 한참 달러 약세를 너무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 미국이 왕따 당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왕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왕따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 연준도 사실 매파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전에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되고 어느 정도 좀 전 세계 글로벌 쪽으로 이쪽으로 간다면 미 연준도 아마 그 스탠스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는 많이 그런 셧다운 이런 거 반영돼 있고 유로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22 통화정책을 앞두고 약간 불확실성에 빠지는 약간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해서 다운지만 약간 횡보 조정 그 정도의 다운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뭐 다운을 주셨지만요. 일단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정, 횡보성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신 의견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횡보성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발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좀 전망을 해주신 만큼 그 맞춰서 또 함께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오늘 역시나 오늘도 다운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 다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다운 들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오늘도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입니다. 일단 앞서서 김경인 PD 그 분석으로는 달러에 대해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발언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추가 하락적인 부분은 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 FX는 현재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고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오늘도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유로에 대해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스터님의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로 FX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오늘 차트를 한번 봐볼 텐데요. 네. 자, 보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아시아장 때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이제 서울경제TV에 시황을 또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지금 고점 부분이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1.23380 라인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찍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래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위쪽에서 다시 한번 눌림 자체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저가 라인 자체로 온다고 했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하락세 여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1차적으로 1.22650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1.2400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상승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 실현 등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큰 하락세는 아니지만요. 저는 다운 의견을 드렸지만은 일단 아래쪽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지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기간 특히 오늘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도세가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은 지금 시가 라인 자체가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라인 자체가 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현재 매도보다도 다시 한번 올라왔었을 때는 1.23045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매도적 접근으로서 일단 대응하신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서울경제를 통해서도 TV 안에서도 시황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오늘의 고가를 거의 맞추신 것 같은데 또 분석을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하셨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좀 하락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시가 저가를 좀 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방 쪽으로는요, 현재 가격대가 1.28220달러인데요. 아래쪽으로는 1.226까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더 하방 쪽으로는 1.2400까지도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가격적인 측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가격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로 또 유로 FX에 대해서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 상담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슈로 유로 FX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유로 FX 1.28220에 매수했는데 손절가와 목표가를 궁금합니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희 쪽에 유튜브 질문을 남겨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간 가격대가 1.28220의 매수인데 지금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그 가격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시가 라인 자체와 그리고 지금 120틱 차트로 20선 위로 올라탄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반등하였었을 때 매도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다 했을 때는 1.23045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 자체는 지금 오늘 당일 저가 라인 부분에다 잡아주시고요.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손절 라인 자체는 1.2720 오늘 당일 저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1.23045 라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인다 했을 때는 1.23175 라인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고가 라인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했었을 때 최대한 익절로서 나오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오늘 당일 저가 부근에다 잡아두시고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계약수는 명시를 안 해주셔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계약수에 따른 좀 조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못 드렸지만 현재 반등 1.23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익절 잡아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손절은 저가로 가격대 잡아보시고 손절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고 그때 나오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오늘 저가 라인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36분 벌써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요일장이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 미국 시장인데요. 먼저 오늘의 개장과 함께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개장 시세 살펴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한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S&P는 2,806.25포인트로 0.32% 상승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엔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6,846.50포인트로 0.45%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유로 FX는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2790달러입니다. 0.02% 봉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초반에 좀 상승분을 냈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1,332.6달러로 0.42% 상승분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일단 아랫꼬리,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63.61까지 반등합니다.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거의 1% 넘는 그런 하락세에서 0.20% 약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63.59달러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셧다운 우려의 혼조세로 본장에서는 출발했다라는 소폭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개장 이슈 소식 뉴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의회 셧다운이 이 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좀 굉장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8포인트 정도, S&P는 S&P 500은 0.2%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금 단기 예산안 처리에 대한 행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원으로 향하면서 60표의 그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상원에서 51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9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이게 지금 타결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대부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투자 심리 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닝스 스카우트라는 이 실적을 집계하는 기업 쪽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79%의 기업 정도가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고요. 89% 정도의 기업이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좀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을 낸 것으로 좀 좋은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IBM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저하로 인해서 주가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실적 기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실적 기대 긍정적으로 지수의 랠리 끊임없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랠리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의 개장 소식도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장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희가 신세계 일부 초반에는 63달러 초반까지 좀 밀렸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면서 중반대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63.5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재고가 좀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합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렵네요, 저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2위로 나눴어요, 지금. 맞소님과 저 업이고요. 해설위원님과 김경윤 PD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아니, 오늘 김경윤 PD와 해설위원님의 지금 합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저는 뷰가 일단 네. 다음 주까지 뷰라서. 기간 설정 혼자 하실 거예요? 예. 네. 오늘 업일 수 있고요.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좀.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업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다운이라고 해서 저는 기간이 그럼요. 다음 주기 때문에 네. 각자의 의견들 잘 들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뭐 같은 포지션, 같은 가격대 안에서도 위아래 쪽으로 좀 전략을 좀 다른 방법으로 세워볼 수 있는 것이 또 해외 선물의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 일단은 좀 이슈 그 재고 발표에 대한 팩트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김경윤 PD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재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IEA 쪽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미국 쪽 원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원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 부분이 좀 미국 쪽의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완벽하게 좀 상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전에 지금 골드만삭스 그룹 그리고 오펙 소속의 애널리스트 역시 미국의 그 생산량 급증을 좀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이 IEA 역시 이들과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펙 주도 감산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성공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고요. 네. 또 IE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오펙발 공급량이 하루 1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어서 또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쪽의 이런 뉴스를 제외하고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같은 월간 리포트에서 2018년 미국발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 아직 좀 추산이 안 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의 급격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 쪽이 생산량을 좀 증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 원유 생산량 올해 하루 24만 배럴 정도 증가해서 하루에 지금 135만 배럴 정도 지금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발 생산량이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의 생산량을 추월할 전망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요, 이 부채가 쌓여가고 있고 또 오일 네트워크가 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원유 생산량이 2017년 감소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하루 197만 배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30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IEA는 오펙이 오일 랠리를 시킬 만한 뭔가를 지금 당장 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지금 이틀 동안 오펙과 파트너국들이 오만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전략을 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UAE와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의 장관들은 감산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자에 지금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이 주말에 있을 회동에서 2018년 말에 협의가 끝난 이후 이 진행될 점진적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전망과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EIA 쪽에서 나온 주간 원유 재고는 69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이에 좀 절반적인 예상치였거든요. 320만 배럴, 350만 배럴 정도의 부분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69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지표 소식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에 대한 의견은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골드 역시 2부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내용 역시나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에 갇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날씨 잭판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